안녕하세요. 알면 아니온 대표 원장 김민환입니다. 알면 알수록 희망이 생기는 자폐증 첫 번째 시간으로 자폐증의 가장 중요한 증상 감각 이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폐증은 다른 발달 지연과는 다른 여러 가지 독특한 증상들을 많이 보입니다. 자, 이 내용은 자폐증을 진단 내리기 위한 기준들입니다.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고 하는 DSM-5에 나타난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자폐증이 도대체 어떤 질환인지 제대로 이해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이 내용은 자폐증 아이들이 보이는 증상들을 그냥 단순히 나열한 것일 뿐이기 때문이죠. 이 내용을 본다고 해서 왜 자폐증이 생기고 자폐증이란 질환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자폐증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감각 이상이라는 증상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것은 감각을 통해서입니다.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그리고 전정 감각, 고유 수용 감각 등을 통해서 세상을 느끼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상을 인지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감각들의 변화가 생기면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과는 다른 왜곡된 세상을 느끼게 되겠죠. 자폐증을 가진 우리 아이들은 이런 모든 감각 영역에 변화가 생겨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과는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상태죠. 감각 이상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감각 이상이 나타나는 유형들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각이 과잉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두 번째는 반대로 감각이 둔해져 있는 상태, 감각 둔감 상태가 됩니다. 세 번째는 감각을 통합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겨 있고요. 네 번째로는 감각을 재해석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겨져 있습니다. 먼저 감각 과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시각이나 청각, 촉각, 후각 마찬가지 모든 감각에 특정 감각이 너무 강렬하게 느껴지는 상태입니다. 강렬하게 자극이 느껴진다는 건 그 감각이 고통스럽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두운 곳에 있다가 갑자기 밝은 곳에 나와서 햇빛을 쳐다볼 때 그 빛 자극이 너무 강렬하게 느껴지죠. 그러다 보니까 그 순간에는 우리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시각은 이런 상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극적이지 않게 느끼는 자극도 너무 강렬하게, 너무 자극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 감각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감각 과잉들, 즉 강렬한 감각은 특정 한두 가지 감각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감각, 모든 감각에 걸쳐서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쉽게 말해서 정신을 차리기 힘든 상태가 되겠죠. 강렬한 감각 자극, 즉 감각의 홍수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외부 환경과 세상과 소통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감각 과잉은 또 한 감각에 꽂히는 상태를 유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사물에 대한 시각 정보가 눈으로 들어오면 그 자극이 너무 강렬하게 느껴지다 보면 다른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특정 자극이 너무 강하게 뇌로 들어오면 뇌 전체가 그 감각에 압도되어 버리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특정 물건에 꽂히면 엄마가 부르는 소리도 듣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교류를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처럼 과도한 감각 상태 때문에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고 사회성을 보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감각 이상의 두 번째 유형은 감각 둔감 상태입니다. 감각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특정 감각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어떤 아이들의 경우에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지나다니다가 물건에 부딪혀도 아파하지도 않기도 하고요. 엄마가 부르는 소리를 아예 듣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죠. 이런 상태는 실제로 특정 감각을 잘 인지하지 못해서 이런 반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감각 둔감 상태, 감각을 잘 느끼지 못하는 상태 때문에 감각 추구 현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전 감각, 즉 전정 감각을 잘 느끼지 못하는 아이가 돌아가는 바퀴를 쳐다보게 되면 전정 감각이 그나마 느껴지는 상태가 됩니다. 돌아가는 게 느껴지니까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또 보이는 게 시도 때도 없이 뱅글뱅글 제자리에서 도는 그런 증상들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거나 돌아가는 물체를 계속 쳐다보거나 하면 둔감해져 있던 전정 감각, 회전 감각이 그나마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둔감해져 있던 감각을 느끼게 되면 기분이 좋아져요.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고요. 그런 것처럼 잘 느껴지지 않던 감각이 그나마 느껴지기 때문에 그 특정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각 추구가 나타나게 됩니다. 감각 이상의 세 번째 유형으로 감각 통합의 문제가 생깁니다. 감각을 통합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여러 가지 감각적 자극들을 통합해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활동들은 여러 가지 감각이 통합돼서 수행하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을 바라보고 그 위치를 인식하는 시각 정보, 그리고 그 물건을 향해서 손을 뻗는 운동 정보, 그리고 손이 가서 그 물건을 닿는 촉각 정보, 그것이 통합이 되어야 물건을 제대로 잡고 나한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합 능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활동, 일상적인 행동을 수행하는 능력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보이는 증상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킥보드를 타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심지어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뛰어다니고 달리기도 잘하고 이런 아이들도 자전거를 잘 타지 못하거나 킥보드를 잘 타지 못하는 그런 증상들을 보이곤 합니다. 자전거나 킥보드는 여러 가지 감각이 통합돼서 수행하는 그런 운동들이거든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쳐다보는 시각 정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손을 통해서 핸들을 조절하는 그런 능력들, 그리고 다리를 통해서 페달을 밟거나 발판을 구르는 그런 능력들이 통합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동시에 균형을 잡는 그런 감각 정보도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자전거를 잘 탈 수 있고 킥보드를 잘 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섬세한 통합 능력, 조절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근육 운동이 많이 발달해 있는 아이들도 자전거나 킥보드는 잘 타지 못하는 그런 증상들을 보입니다. 신발끈을 잘 묶지 못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손에 있는 여러 가지 작은 근육들이 통합적으로 서로 조절이 돼서 서로 조화롭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그 감각 정보를 통합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운동이 많이 저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폐증 아이들이 보이는 독특한 감각 이상 유형이 공감각이라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처럼 자폐증 아이들은 여러 가지 감각 정보를 뒤섞어 버리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청각 정보가 들어와서, 즉 소리를 듣는데 빛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청각을 처리하는 뇌신경, 그리고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뇌신경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듣는데 특정 색이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이런 공감각 증상들은 예를 들은 청각, 시각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든 감각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이런 그 공감각이 단 방향, 한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청각 정보가 시각 정보를 유발하는 상태뿐만이 아니라 시각 정보도 청각 정보를 유발하게 됩니다. 즉 어떤 물건을 보면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 상황이 되면 내가 청각과 시각을 느꼈는데 이게 시각 때문에 느껴진 정보인지 아니면 청각 때문에 느껴진 정보인지 도저히 구별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게다가 앞에서 말씀드린 감각이 과도한 상태가 결합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감각이 느껴지고 또 너무 강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소통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만의 세상에 빠져 있는 듯한 사회성이 보이지 않는 그런 반응이 나타나게 되죠. 감각 이상의 네 번째 유형으로는 감각을 재처리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자, 우리는 눈이나 귀를 통해서 코나 피부를 통해서 받아들인 정보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들어온 정보가 뇌에 가서 뇌에서 재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죠. 필요 없는 정보는 차단을 하고 필요한 정보는 강화시키는 과정을 거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시끄러운 카페에서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도 귀는 여러 가지 소리를 그대로 뇌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즉 친구의 말소리도 전달을 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의 말소리, 뭐 시끄러운 소음, 백색 소음 같은 것들도 그대로 다 전달을 하게 되죠. 그런데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친구의 말소리에 집중하게 되고 어느 순간 주변 소음은 신경 쓰지 않게 되죠. 실제로 귀는 그 소리들을 다 뇌로 전달을 하는데 말이죠. 뇌에서 중요한 정보를 강화시키고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차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이런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끓이는 소리,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대화하는 소리, 커피 잔이 딸깍거리는 소리, 이런 소리와 엄마가 이야기하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모두 다 같이 정신없이 나에게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시끄러운 곳에 가면 더더욱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더더욱 힘들어하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감각을 해석하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우리는 부분을 모아서 전체를 인식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이런 능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눈, 코, 입을 보면 사람의 얼굴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눈을 보면 눈, 코를 보면 코,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죠. 얼굴로 전체로 인식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심지어 눈을 보더라도 눈으로 인식하기보다 속눈썹, 그리고 눈동자, 이렇게 아주 작은 세세한 부분에만 집착을 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정보만 나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폐증 증상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가 되는 증상은 바로 이런 감각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사회성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말이 조금 느린데 감각 이상은 특별하게 관찰되지 않는다면 자폐증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진단은 전문가를 통해서 해야 되겠죠. 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 이런 감각 문제, 감각 이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2차적인 자폐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폐의 폐라는 한자에서 문을 없애면 재주 제자가 나타납니다. 우리 아이들은 재주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 재주가 문으로 꼭 닫혀 있는 상태인 거죠. 자폐의 문을 열어주면 숨겨져 있는 재주가 드러납니다. 저희가 자폐의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